안녕하세요, 리본카 전예빈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것은 서울 만남의 광장에 나와 있는데요, 리본카를 구독해 주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죠? 저희가 여기 왜 나왔냐면 장거리 연비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나와 있습니다. 오늘 장거리 연비 테스트를 하기 위한 차량은 무엇이냐? 바로 캐딜락에서 새롭게 페이스리프트로 출시된 에스컬레이드입니다. 야, 이 덩치감이 뭐라고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덩치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심지어 이 앞에 켜져 있는 라이팅 그릴 이런 것들도 굉장히 멋있죠. 오늘 연비 테스트를 진행할 이 에스컬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총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일반 버전하고 롱바디 버전이 있는데 저희가 가져온 차량은 롱바디 버전입니다. 롱바디 버전은 일반 버전에 비해서 전장이 훨씬 더 긴 차량이에요. 그리고 에스컬레이드 외관이나 실내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지난번에 굉장히 많이 보여드렸고 자세하게 보여드렸으니까 그 영상 보시려면 여기 있는 영상 눌러서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연비 테스트가 중요하니까 이 에스컬레이드의 재원 이런 것들을 먼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안에는 아주 엄청난 엔진이 들어가 있죠. 기억할게! 6.2L의 아주 고배기량 엔진이 들어가 있으면서 출력도 무려 426마력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에서도 한번 보면요, 일단은 전장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롱바디 버전 차량 같은 경우에 5790mm거든요 보통 우리가 좀 길다고 하는 준대형 세단들이나 이런 차량들이 5m를 간신히 넘어가는데 지금 이 SUV인 에스컬레이드가 전장이 5.8m나 되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이 롱바디 버전 차량 같은 경우에는 공차 중량이 2.9톤입니다 제가 잠깐 몰아보니까 정말 2.9톤 같지 않은 날렵한 움직임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이 뒤쪽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이 휠이 있는데, 휠 같은 경우에 지금 24인치 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차체가 워낙 크고 휠하우스가 거대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거대한 휠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안쪽으로 보면은 에어 서스펜션이나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이라고 하는 이런 댐핑 시스템도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차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게 만들었다고 해요. 연비도 한번 살펴보면은 이 차량이 복합 연비는 리터당 5.9km를 달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속도로를 주행했을 때는 리터당 7.1km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 차량에 들어가 있는 연료통 크기 같은 경우에는 106L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연료 탱크 내가 100L까지는 그래 봤어, 본 적이 있어. 106L는 진짜 처음 본다, 처음 봐. 106L짜리 연료통에다가 리터당 7.1km로 고속도로를 주행한다고 하면 한번 가득 주유하고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750km 정도가 됩니다. 사실 저희가 여기 서울 만남의 광장에서 리본카 부산 지점까지 편도로 찍었을 때 보통 한 370km 정도가 되거든요. 그거를 왕복했을 때 740km니까 약간 간당간당한 그런 느낌이 있긴 한데, 이거는 저희가 주행을 해보면서 중간중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두말할 거 없이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 이 에스컬레이드 롱바디 차량 같은 경우에는 권장 주유 옥탄가가 95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고급류를 넣어줘야 되는데, 매뉴얼상 아래쪽에 보면 91 이상의 옥탄가를 가지고 있는 기름도 사용할 수는 있다, 단 사용했을 경우에 성능 하락이 일어날 수 있다 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만남의 광장에 있는 고속도로 주유소에는 고급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 바로 옆에 고급류를 파는 주유소가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한번 주유를 해보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동문 너무 좋잖아. 자, 그럼 고급류 주유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고급 휘발유 가득. 자, 한 번 딸깍 했고, 두 번 조금만 했다가 쉬었다가, 자, 세 번 딸깍 모두 완료했고 정액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유가 완료되었습니다. 자, 주유도 다 했으니까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이렇게 보면은 지금 537km를 갈 수 있다고 해요. 주유를 모두 가득한 상태입니다. 아니, 주유를 가득했는데 537km면 우리 왕복 안 되는데, 최대한 갈 수 있는 데까지 한번 가보고 끝까지 주유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구동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4하이로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은 왼쪽에 있는 버튼들 중에서 오토를 눌러주면은 알아서 자동으로 내 주행 환경에 맞춰서 바꿔주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출발을 할 때 트립 컴퓨터가 지금 이렇게 가득 차 있는데, 요거는 초기화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트립 들어가고 트립 정보에서 1초기화, 2초기화 해서 모두 초기화 해놓고 주행을 해보도록 하고요. 또 연비나 이런 것들도 최고 연비, 그렇지, 우리는 최고 연비를 달성할 거니까 최고 연비 초기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트립 요렇게 추가를 해놨고 요걸 보면서 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 아래쪽으로 보면은 공조장치나 이런 것들 조절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21도로 놓고 오토로 놓고 주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21도로 놓냐 라고 하면은, 지금 촬영을 하는
시점이 야간 8시 45분임에도 불구하고 30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원한 상태로 주행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저희가 연비를 최대한으로 뽑을 예정이니까 여기 있는 드라이브 모드를 투어 모드로 놓고 주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연비를 높이 뽑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놓고 주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차량에는 지금 안드로이드 오토를 제 핸드폰과 연결을 해놨으니까 리본카 부산 지점을 같이 찍어놨거든요. 새벽 1시 도착이고 380km를 주행해야 한다고 하니까 일단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 딱 운행 시작하자마자 바로 느껴지는 게 있죠. 에스컬레이드 지나갑니다. 비켜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덩치감 때문에 이거 안 비켜줄 수가 없을 것 같아. 지금 고속도로 진입하기 전에 시내도로를 잠깐 주행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덩치감이 느껴지냐면 지금 제 앞에 그랜저 뭐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천장을 그냥 다 보면서 다녀. 심지어 웬만한 준중형 SUV 뭐 중형 SUV 할 거 없이 천장이 거의 다 보이면서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 어마어마하다. 이런 분들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약간 상남자의 자동차, 마초 같은 자동차, 그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에스컬레이드를 정말 좋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확실히 듭니다. 근데 잠깐만, 너 이러면 안 돼. 지금 0.5km 탔는데 연비 2.1km/L면 안 된다. 너 아니 계속 줄어들잖아. 2.0km/L면 100L를 가득 채워도 200km 밖에 못 가잖아요. 아, 이거 안 되는데. 이거 한번 연비를 최대한 높일 수 있게 빨리 고속도로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고속도로에 올라왔으니까 이 차량에 탑재되어 있는 주행보조 기능들도 한번 알아보면요. 일단 왼쪽에 여기 보면은 주행보조 중에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버튼을 누르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활성화가 돼요. 지금 저희가 주행하고 있는 도로가 110도로기 때문에 최고 제한속도 110에다가 맞춰서 놓고 주행을 하도록 할게요. 제가 이전에도 캐딜락을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에스컬레이드 신형 같은 경우엔 하드웨어적으로는 슈퍼크루즈 컨트롤이 이미 탑재된 상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핸들 위로 슈퍼크루즈 컨트롤이 활성화됐을 때 빛이 나오는 요 구간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요 핸들 아래쪽으로 보면 요 버튼이 슈퍼크루즈 컨트롤을 활성화할 수 있는 버튼이거든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슈퍼크루즈 컨트롤이 가능한 하드웨어는 들어와 있지만 여기 버튼을 눌렀을 때 핸즈프리 운전 사용할 수 없음, 도로 정보가 없습니다. 이렇게 뜨거든요. 그러니까 슈퍼크루즈 컨트롤은 현재 국내에서 활성화가 안 되고요. 지금 현재 가능한 기능들은 앞차와의 차간거리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여기까지만 현재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슈퍼크루즈 컨트롤이 국내에서 활성화가 되면 그거는 저희가 다시 시승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저희 이제 고속도로 올라왔으니까 장거리로 주행을 해보고 이 차량의 승차감이라든지, 그리고 또 특히나 지금은 야간이잖아요. 이 야간에는 에스컬레이더가 어떤 느낌을 주는지 이런 것들은 좀 주행을 해보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지금 열심히 달려서 200km를 주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200km를 주행하는 동안 특히나 지금같이 야심한 밤에 에스컬레이드를 주행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단 라이트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이 자동만 놓더라도 어댑티브 헤드램프, 그러니까 지능형 헤드램프가 적용이 돼서 앞쪽에 차가 없거나 반대쪽에서 오는 차가 없으면 상향등을 켰다가 앞쪽에 차량이 다시 생기면 상향등을 다시 껐다가 이렇게 하는 기능들이 생각보다 잘 적용되어 있어서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굳이 신경을 쓸 게 한 가지 줄어들었다는 건 굉장히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요소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리고 에스컬레이드를 운전하면서 정말 가장 크게 느낀 거는 승차감이 정말 미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이 모델이 롱바디 모델이잖아요. 무게도 무겁고 바디온 프레임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면 뭔가 승차감이 조금 둔탁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특히나 바디온 프레임이면 아래에서부터 올라오는 소음이나 진동 이런 것들이 좀 심하게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아닙니다. 전혀. 제가 지금 2시간 반째 운전을 하면서 느낀 것들은 굉장히 부드러운, 이게 너무너무 부드럽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세단을 몰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더라고요. 제가 최근 들어서 승차감이 꽤 괜찮은 차량들을 많이 탔는데 그 차량들 중에서도 에스컬레이드가 탑3 안에 들어갈 정도로 정말 좋은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어 서스펜
서스펜션이나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 같은 이 댐핑 조절 능력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이 좋은 고급진 승차감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말 잘 알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러면 지금 저희가 2시간 반 정도 운전을 했으니까 연비를 한번 체크해 봐야겠죠. 지금 저희가 주행한 환경이 야간에 주행을 하다 보니까 각 도로에 맞는 최고 제한 속도에 맞춰서 거의 주행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따라 유독 이렇게 1차선이나 2차선에 공사를 하는 구간이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좀 고속도로가 막히는 구간이 살짝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비가 얼마나 나왔는지 한번 보면요, 208.4km를 주행하고 연비는 와 9.6km/L가 나왔습니다. 이 차량이 롱바디 버전 기준으로 했을 때 고속도로 공인 연비가 7.1km/L잖아요 9.6km면 공인 연비보다 무려 2.5km가 더 잘 나온 거잖아요. 이 정도면은 되게 괜찮은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부산까지 170km 정도가 남았는데 부산까지 한번 열심히 달려보고 부산에 도착했을 때 최종 연비는 얼마나 나오는지 이런 것들 알려드리면서 저희가 서울에 다시 도착했을 때 풀투풀 주유를 통해서 최종 연비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들도 같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희 열심히 달려서 리본카 부산 지점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 드디어 왔어. 지금 시간이 1시 20분이에요. 1시 20분. 굉장히 늦은 시간에 도착을 했죠. 지금 여기 트립 컴퓨터 연비를 보면은 383.8km를 주행했다고 나오죠. 380km를 야간에 이렇게 타고 오면서 저는 에스컬레이드에서 이런 기능들 되게 괜찮게 보이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이 계기판 디지털 클러스터 있는 부분을 나이트 비전 이런 것들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는 거울에 반사된 캐딜락을 보는 거고, 저희가 아까 고속도로를 지나오면서 봤던 것들은 나이트 비전이 켜지면서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도 이 디지털 클러스터 안에서 보여주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되게 신기했고, AR 카메라나 이런 것들도 있어서 야간에 내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저 멀리에 있는 것들까지 이 디지털 클러스터에 띄워주다 보니까 훨씬 더 시인성 있게,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파악하는 용도로는 굉장히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자, 그러면 최종 연비 한번 봐야겠죠. 최종 연비는 9.6km/L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은 연료 게이지라든지 이런 것들 잠깐 보면은 대략 한 70% 정도의 연료가 남아있고 주행 가는 거리가 552km라고 해요. 이 정도면은 충분히 다시 서울 만남의 광장까지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 지금 리본카 부산 지점 지금 새벽 1시에 도착했으니까 요 옆에 가서 잠 좀 자고 최종적으로는 다시 서울 만남의 광장에 도착해서 주유를 가득한 다음에 풀투풀 연비와 트립 컴퓨터 연비를 비교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 이제 다시 부산에서 서울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희가 어제 부산에 도착해서 한 8km 정도를 주행을 했어요. 그래서 트립 컴퓨터 연비는 9.6km 거의 그대로 있고요. 그리고 주행 가는 거리라든지 그리고 주유량 이런 것들도 어제와 거의 다른 게 없습니다. 한 65% 정도 차 있으면서 523km를 주행 가능하다고 해요. 서울 만남의 광장까지 다시 올라가는데 전혀 무리가 없는 그런 주행 가는 거리죠. 그리고 서울 만남의 광장까지 380km 5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비가 왔어요. 아이, 비가 오면은 연비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하는데 일단은 출발해 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이 차량을 하루 이틀 정도 운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느껴봤잖아요. 근데 제일 크게 느낀 거는 지금 왼쪽에 보면은 리본카 부산 지점에 아주 삐까번쩍한 프리미엄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뭐 제네시스 이런 차량들이 있는데 지금 서스펜션 높이를 그냥 일반 보통 높이로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웬만한 차량들의 지붕들이 다 보입니다. SUV라고 하더라도 웬만한 지붕들이 다 보이는 정도로 굉장히 높은 시트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사실 이런 거대한 차량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마음에 들어 하는데, 큰 차량들을 운전하는데 약간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살짝 힘들어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자, 그리고 시내도로 나와서 잠깐 주행을 해보면은 요 앞에 이제 방지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같이 잠깐 한번 넘어보도록 할게요. 와, 시내도로 이렇게 언덕길이라든지 이런 곳들을 주행을 할 때 언덕길을 오르는데 거의 평지를 가는 것 같은 출력을 뿜어내 주니까 이게 정말 5.8m에 달하는 전장을 가지고 있는 초대형 풀사이즈 SUV 중에서도 진정한 풀사이즈의 SUV잖아요. 그런 차량들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풍부한 출력과 토크감을 보여줍니다. 약간
전기차에서 초반 토크를 쫙 밀어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내연기관에서 드네요. 그리고 저 앞에 방지턱이 있으니까 이 방지턱을 한 시속 35km 정도로 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속 35. 응? 작은 요철 넘는 것 마냥 넘어버리네, 방지턱을. 아니, 우리 보통 시속 35km로 SUV 같은 차량이 방지턱을 넘게 되면 꽝꽝 하면서 이렇게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충격감을 느끼잖아요. 근데 얘는 그게 전혀 없어. 이 차량에 에어 서스펜션에다가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 이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기능들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확 듭니다. 근데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이라고 하면은 뭔가 약간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잖아요.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을 정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댐핑 능력을 노면을 읽어가면서 실시간으로 조절하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스컬레이드의 설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시속 96km, 그러니까 미국 기준으로 했을 때 60마일이죠. 이 60마일/아워 속도로 주행을 했을 때 실시간으로 이 댐핑의 능력을 조절하는 그런 기능들이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 여기에 더해서 에어 서스펜션이 조합이 되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승차감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마지막도 진짜 이게 어떻게 바디온 프레임의 승차감인지? 아니, 너무 부드러운데? 야, 그리고 심지어 지금 저희가 주행하고 있는 이 도로가 맨홀 뚜껑, 뭐 잔요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도로입니다. 근데 잔요철들이 안 느껴져. 이게 지금 거의 매끈한 아스팔트 도로에서 주행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운전자에게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비싼 자동차, 프리미엄 럭셔리 SUV들은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소비자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본격적으로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고속도로 막 진입을 하고 있는데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이거 비가 이렇게 많이 오면 연비를 이렇게 기껏 9.6km까지 올려놨는데 이게 연비가 또 줄어드는 거 아닌가 라는 느낌이 살짝 들긴 하는데, 여기서 부산에서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트립 2를 한번 초기화해서 서울에서 부산 내려올 때까지는 9.6km가 나왔는데, 부산에서 다시 서울 올라갈 때는 연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트립 1은 그대로 두고 2만 초기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속도로 진입했으니까 이 IC를 조금 빠르게 한번 돌아보도록 할게요. 우와 와, 미쳤다 진짜. 이 덩치에서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는 게 말이 되나? 말이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이런 덩치에서 이런 민첩함을 보여주는 거지?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에스컬레이드 롱바디 버전 같은 경우에는 그 민첩한 회두성을 보여주기는 살짝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바퀴와 뒷바퀴의 거리가 멀면은 앞바퀴와 뒷바퀴가 좀 따로 논다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에스컬레이드 롱바디 같은 경우에는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듭니다. 롱바디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굉장히 민첩한 회두성을 보여주네요. 이런 거는 되게 의외다. 그리고 지금 고속도로에 올라왔으니까 이 차량이 또 어떤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고속도로에서 주행을 하다가 보면은 이 교각과 교각을 잇는 이 이음새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일반적인 서스펜션을 가지고 있는 차량들은 교각의 이음새 부분을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할 때 타이어가 그 부분이 부딪히면서 충격이 실내로 그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운전자가 타고 있는 차량의 승차감이 좀 안 좋게 느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지금 에스컬레이드 롱바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그런 불쾌함을 단 한 번도 용납하지를 않습니다. 정말 부드러운 승차감을 만들어주면서 양탄자를 타는 것 같은 느낌을 굉장히 잘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에스컬레이드의 승차감은 종합적으로 굉장히 부드러운 세팅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조금 더 날카로운 움직임을 보여줬을 때는 어떨까 라는 것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왼쪽에 차량이 없으니까 시속 100km 속도에서 약간 급격한 차선 변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비가 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노면 상황에 좀 유의하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에 차가 없고 이 정도면 충분히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와,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당연히 뒤뚱거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뒤뚱거림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1차선에서 있다가 2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급격하게 하다 보면은 오른쪽으로 하중이 쏠리면서 약간 기우뚱하는 이런 느낌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 차량에 탑재되어 있는 이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 거기에다가 에어 서스펜션이 조합되면서 이렇게 급격한 차선 변경을 했을 때에도 이 롤링을 줄여주면서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는 능력은 정말 탁월한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무겁고 전장이 긴 차량들은 아무리 에어 서스펜션을 때려 넣는다 한들 롤링이 느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얘는 미쳤어. 그런 게 안 느껴져.
제가 최근 들어서도 덩치 큰 차량들을 많이 타보고 있는데 에스컬레이드는 그 중에서도 단연코 탑 클래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훌륭한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2.2L V8 엔진이 들어가 있잖아요. 무려 426마력에 달하는 엄청난 출력을 가지고 있는 에스컬레이드가 고속도로에서 주행을 할 때 100km든 110km든 혹은 그 이상으로 추월을 시도하든 간에 아주 충분한 출력을 순식간에 내뿜어 줍니다. 근데 보통은 이런 출력을 내뿜기 위해서는 변속기가 같이 동반이 되어야 제대로 된 출력을 받쳐줄 수가 있잖아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10단 자동 변속기가 그 역할을 아주 톡톡히 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구분이 되냐면 엑셀을 한 중간 정도 밟았을 때는 킥다운을 한두 단계 정도만 내리는데 여기서 내가 엑셀을 조금 더 깊게 밟아서 완전 풀 엑셀에 가까운 상태로 밟는다 그러면 다운시프트를 한 두세 번을 따다다닥 쳐버립니다. 그러면서 출력이 빡 나오면서 앞이 거의 들리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쫙 나가요. 이런 느낌이 운전자로 하여금 굉장히 가볍고 빠른 스포티한 SUV를 모는 것 같은 느낌을 들게 만들어줍니다. 이 6.2L의 자유흡기 고배기량 엔진이 여기서 진가를 발휘하는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막 3.5L 트윈터보다 4.0L 트윈터보다 이런 차량들은 기본적으로 엔진이 돌고 그리고 터보차저가 돌기 시작하면서 터보렉이 조금 약간 예민한 사람들한테는 걸림돌이 되잖아요. 근데 얘는 자유흡기니까 엑셀에 발을 올리자마자 다운시프트 빡 하면서 쭉 치고 나가니까 너무 신나는 거예요. 운전자라 하여금 계속 밟게 만들어줍니다. 심지어 여기에 더해서 엑셀을 더 밟고 싶게 만드는 이유가 이 속도 체감이 잘 안 돼요. 내가 120km든 130km든 140km로 달리든 부드러운 승차감이 여전히 동일하다 보니까 그럴 때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내가 몇 킬로로 달리고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 에스컬레이드 타시는 분들이 정말 빠르게 달리시더라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 10단 자동 변속기가 마냥 스포티한 느낌 그런 것들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주로 타는 자동차다 보니까 크루징 기어에 대한 중요성도 정말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10단 변속기가 물린 다음에 시속 100km로 달리게 되면은 대략 한 1300에서 1400rpm 정도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저희가 어제 중부내륙 고속도로를 내려오면서 시속 110km로 달리니까 1500rpm 정도까지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높은 속도에서도 연료 효율을 굉장히 높여준과 동시에 GM에서 나오는 이 V8 엔진을 가지고 있는 차량들이 보통 휴지 기능이라고 하잖아요. 엔진이 V8이다 보니까 크루징 기어를 물렸을 때 연료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8개의 실린더 중에서 한 4개 정도만 실린더를 사용하는 휴지 기능이라고 하는데 이게 정확한 명칭으로는 다이내믹 연료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다이내믹 연료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자동차가 주행을 할 때 크루징을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실린더의 작동 개수를 조절해서 최적의 효율을 뽑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기능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시 부산에서 서울 올라가는데 시속 100km로 정속 주행을 하면은 리터당 10km도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높은 연비를 뽑아내주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확실히 캐딜락 브랜드에서 이런 연료 효율을 어떻게 하면 높게 뽑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잘 알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이 에스컬레이드 롱바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상시 4륜구동 버전으로 구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노면이 젖어 있고 IC 같은 곳을 조금 급선회하면서 빠져나가더라도 그립이 단단하게 딱 자리 잡고 있고 4륜구동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하면서 각 바퀴마다 토크 배분을 다르게 딱 물려주다 보니까 고속에서 이렇게 회두를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바닥을 잘 움켜쥐고 간다라는 느낌이 확실히 듭니다.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두꺼운 이중접합 유리가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저감을 시켜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에스컬레이드가 어떻게 생겼어요? 공기 저항 계수가 굉장히 높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높은 속도로 달릴 때 이 A필러 쪽이나 아니면 앞쪽에서 부딪히는 주행풍이 실내로 많이 들어오겠거니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에스컬레이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시속 100이나 110km로 주행을 할 때에도 주행풍이 거의 안 들어와요. 조수석에 있는 사람하고 굉장히 편안하게 대화를 할 수가 있을 정도로 주행풍이 굉장히 적게 들어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에스컬레이드에서 이 기능이 제일 마음에 드는데 바로 AKG 스피커입니다. 무려 스피커 개수가 40개입니다. 40개. 그래 30개까지는 그래도 들어봤어. 근데 40개는 미친 거 아니냐고. 아니 무슨 스피커가 40개가 들어가 있어. 그래서 어차피 저희는 수익 창출 같은 거 안 하니까 이 에스컬레이드 롱바디의 AKG 40개 스피커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들어본 여러 개의 스피커가 있지만 역대급입니다. 역대급.
공연장에 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만들어주면서 기본적으로 스피커 성능이 정말 어마어마해요. 저음, 중음, 고음 뭐 이런 거 할 거 없이 굉장히 스피커가 선명하고 거기에 더불어서 우퍼에서 빵빵 때려준다라든지 이런 것들도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캐딜락 자동차들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기능이 요 헤드레스트에 보면은 헤드레스트에 스피커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 헤드레스트에 들어가 있는 스피커가 감초 같은 역할을 정말 잘해요. 그래서 여기 헤드레스트에 머리를 딱 대고 듣고 있으면 마치 내가 콘서트장에서 음악을 듣는 것 같은 느낌을 만들어줍니다. 이건 정말 안 들어보면 모릅니다. 어마어마한 스피커가 들어가 있어요. 진짜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제 서울까지 대략 한 340km 정도가 남았거든요. 열심히 올라가 보고 서울 도착했을 때 다시 풀투풀 주유를 통해서 이 에스컬레이드의 최종 연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그런 것들까지 같이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저희 이렇게 다시 서울에 도착을 했습니다. 서울 만남의 광장 앞에 있는 고급 휘발유를 넣을 수 있는 주유소에 왔어요. 지금 저희가 총 주행한 거리를 한번 보면요, 770.3km를 주행을 했고, 그리고 최종 연비를 보기 전에 일단 남은 주유 가는 거리 이런 것들 한번 봐야겠죠. 대략 한 20% 정도의 주유량이 남아있고 222km를 더 뛸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주행 가는 거리 그리고 지금까지 주행한 거리를 모두 더해보면 한 번 주유를 가득했을 때 1000km를 고속도로로 주행을 할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야,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데? 그러면 지금 최종 연비 770km를 뛴 연비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연비는 쭉! 우와! 9.9km/L가 나왔어요. 이 정도면 되게 대단한데? 서울에서 부산 내려갈 때는 리터당 9.6km에 내려갔다면 부산에서 다시 서울로 올라왔을 때 연비는 얼마나 나왔냐? 한번 봅시다. 379km를 뛰고 연비는 쭉! 10.3km/L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 내려갈 때는 리터당 9.6km가 나오는데 부산에서 다시 서울로 올라올 때는 리터당 10.3km가 나왔어요. 뭐 물론 이제 두 가지 주행 환경에 따라서 차이가 어느 정도 있다고는 하지만 서울에서 부산 내려갈 때도 차가 조금 막혔었고 부산에서 서울 올라올 때도 차가 꽤 막혔거든요. 그래서 거의 비슷한 주행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에서 다시 서울 올라올 때가 연비가 조금 더 좋았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었네요. 자, 그러면 저희 이제 여기 주유소에서 고급 휘발유 한번 가득 넣어보고 최종 풀투풀 연비는 얼마나 나왔는지 그런 것들까지 같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니 잠깐만, 아니 잠깐만, 15만원어치가 다 들어갔어. 15만원에서 끊겼어. 잠깐만, 지금 초유의 사태거든요. 다시 한번 주유를 더 시도하겠습니다. 이거를 일단 빼야 돼. 일단 빼서 걸어놓고 15만원어치 넣었고 다시 하겠습니다. 아니 주유를 가득을 한 번에 못했어. 고급 휘발유, 신용카드. 자, 두 번째 주유입니다. 두 번째 주유 다시. 자, 들어가. 오! 자, 한 번 딸깍. 자, 두 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깐 기다렸을 때 세 번. 세 번 딸깍 했습니다. 그리고 정액 누르도록 할게요. 정액. 자, 이렇게 두 번이나 주유했으니까 실연비는 얼마나 나오는지 그거 한번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ESV 차량의 시승을 마쳐봤는데요. 일단 요 실연비를 한번 체크해 봐야겠죠. 제 손에 영수증이 한 장이 아닌 두 장이 있습니다. 왜냐면 처음 보통 신용카드로 넣으면 15만원을 먼저 주유하고 난 다음에 15만원에서 빠진 만큼 다시 재결제를 하잖아요. 근데 이 차량은 15만원을 넘겼기 때문에 한 번 15만원 주유하고 나머지 한 번을 추가로 주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영수증이 두 장인 거예요.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총 어느 정도의 주유를 했느냐 한번 살펴보면 총 두 장이 80.343L랑 2.488L 해서 총 한 83L 정도를 주유를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주행했던 770.3km 나누기 82.831을 하면 결과는 얼마나 나왔을까? 와, 진짜 떨린다. 결과는 9.29km/L가 나왔습니다. 아니, 트림 연비를 봤을 때 리터당 9.9km를 갔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풀투풀 주유를 통해서 보니까 리터당 9.3km 정도가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립 컴퓨터랑 실연비랑 약 0.6km 정도가 차이 나는 건데 뭐 이거는 약간 오차범위 내에 있으니까 크게 문제될 것 같진 않고요. 저는 제일 놀라운 건 커다란 덩치를 가지고 있는 이 에스컬레이드 ESV가 1리터에 9.3km를 가는 게 진짜 대단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증명이 되냐면 지금 이 차량의 가격이 한 1억 8천만 원 정도가 되고 보시다시피 서울 부산 한 번 왕복을 하고 20%의 주유량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주유를 하면 영수증이 2장이 나올 만큼 굉장히 비싼 유지비를 자랑하는 차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스컬레이드 ESV를 끌고 다니는 사람은 아, 저 사람은 되게 부자구나, 돈을 잘 버는 사람이구나 라는 명함 같은 자동차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확실히 제가 이 ESV를 800km 가깝게 주행하는 동안 느꼈던 것들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첫 번째로 승차감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좋았다라는 겁니다. 마법의 양탄자를 타고 지나가는 것처럼 굉장히 부드러운 승차감을 보여줬고, 두 번째로는 전장이 긴 만큼 실내 공간이 정말 넉넉해서 여러 가지의 것들을 내가 레포츠라든지 스포츠 같은 것들을 사용하더라도 전혀 부족하지 않고, 그리고 2열에 퍼스트 클래스처럼 이그제큐티브 시트가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는 만큼 왜 첩보물 영화에서 CIA, FBI 이런 사람들이 왜 주요 인물을 경호하는데 이 캐딜락 에스컬레이드가 사용되는지 정말 잘 알 수 있었던 그런 대목이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오디오 시스템이 정말 미쳤다는 겁니다. 이 차량을 타고 거의 10시간 가까이 주행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 중에 스피커가 가장 인상 깊게 남아있을 정도로 정말 만족스러운 오디오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다는 게, 에스컬레이드 ESV는 정말 돈값을 제대로 하는 자동차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들 이외에도 정말 장점들이 많은 차량이었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의 부자들, 재력가들이 왜 에스컬레이드를 타고 다니는지 절실히 알 수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에스컬레이드 ESV 이렇게 한번 시승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효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